자신을 무기력하고 우울한 마음으로 볼 수밖에 없고 스스로 포기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위한 방송. 마음 해방과 인생 성공 비법을 알려주는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오늘 황심소에서는 삶의 기로에 선 듯한 젊은이를 만나 이 시대의 청춘들이 겪는 아픔을 생생하게 확인하고 그 아픔을 위로하고 공감하면서 이를 통해 이 시대 청춘들의 마음을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2023년 한국 사회에서는 소위 MZ세대라 불리는 20, 30대 청년 문제를 이야기할 때 좋은 일자리가 충분하지 못해서, 영끌을 해서 부동산을 장만하거나 혹은 장만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거나 주식이나 코인으로 대박을 쫓는 게 문제라고 대다수가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정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문제는 사실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주식과 코인처럼 뭔가 대박이 생길 만한 것이라도 쫓을 수 있다면, 또는 쫓고 있다면 적어도 그동안에는 마치 약에 취한 듯 잠시 기대에 부풀고 흥분을 맛볼 수 있다고 믿으며 살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아니 그 누구보다도 혼란스러운 젊은이들은 겉으로 볼 땐 한없이 멀쩡하게 잘 사는 청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들의 아픔은 그들이 신천지나 JMS 등과 같은 이단이라는 종교 집단에 빠지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이런 일에 관심을 표현하게 되는 정도로만 잠깐 드러났다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없어진 문제인 양 치부되기 십상입니다. 심지어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젊은이들을 정신병으로 진단하여 약을 지속적으로 먹게 하거나 혹은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하는 것을 두고 그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사회가 보호하는 활동이라 믿고 있기도 합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스스로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아픔, 그래서 혼자 끙끙대며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어느 순간 자신도 어찌할 줄 모르는 고통을 떠안은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약이나 마약, 도박에 의존하는 삶을 선택하면서 결국 자신의 삶을 내팽개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 그들은 어느 시대보다 풍요로운 대한민국에서 자신을 파괴하는 행동을 하고 말까요? 그것은 이 땅의 청춘들이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해 자신을 잃어버린 채 꾸역꾸역 하루를 연명하다가 더는 좀비와 같은 상태로 사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 세대가 그토록 바랐던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또 선진국의 일원이 된 나라에서 하물며 K컬처가 세계인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이런 시대에 왜 대한민국에서 사는 많은 젊은이들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멋진 조국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 황심소에서는 자신을 잃어버린, 아니 자신을 찾지 못한 21세기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살펴봄으로써 각기 다른 마음을 가진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가지 못하고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그런 삶의 문제와 아픔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려 합니다. 2023년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황심소를 찾아온 청년이 가진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파악하면서 통념과 같은 삶의 정답이 아니라 젊은이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읽고 그가 가진 삶의 문제를 살펴보면서 누구도 파악하지 못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비법을 찾아볼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한 개인의 유별나고 못난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이 아니라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처한 문제, 아픔의 정체를 생생하게 파악하는 일입니다. 황심소에서 여러분이 목격할 어느 젊은이의 상담은 그 문제가 무엇이든 자기 마음 읽기를 통해 혼란과 방황 속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어느 청년의 성취 비법을 확인하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고 싶다면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심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면 어떤 답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哪里啊？未来見えない。もう無理。諦めないで。 혹시 산리오의 캐릭터 구데타마를 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의욕 없고 느슨한 마음으로 사는 인간을 하찮고 귀여운 달걀 노른자로 나타냈어요. 구데타마는 병아리가 될 수 없답니다. 구데타마의 알은 이미 깨져버렸거든요. 21세기 한국 사회 젊은이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생망인 것이지요. 이번 생은 망했어. 자신의 삶을 이생망이라 믿는 이 나라의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면 스스로 꿈을 이뤄내는 인생으로 바꿔나갈 수 있을까요? 그런 방법이 있기는 할까요? 이제 여러분은 자신을 찾지 못해 너무도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젊은이들이 황심소 라이브 상담을 통해 자신을 찾아내고 그럼으로써 이번 생을 자신의 절대적인 성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지켜보며 성공의 비법을 찾아가는 과정을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한 20대 젊은이가 황심소 라이브 상담에 찾아왔어요. 여기서는 그녀를 약순 씨라 부르고 싶습니다. 그녀는 20대 초반부터 계속 무력감과 우울에 시달리다 결국 대학을 자퇴하고 말았는데요. 끊임없이 산만하고 불안한 마음이 몰려와서 정신과 약을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버텨온 지 벌써 6년이 되었네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을 듯한 회사에 임시로 일주일에 사흘씩 아르바이트 일을 겨우겨우 하면서 조금씩 이 일이라도 더 잘해서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돈도 없고 체력도 좋지 않고 무언가를 하긴 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처럼 정신과 약을 먹는 상황이라면 이런 꿈은 결코 이뤄지지 않을 것 같은 불안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을 먹는 동안에는 멍한 상태가 계속되고 때로는 어쩌지 못할 불안감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도 하고 무엇보다 내가 약에 의존하고 있다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사님, 어떻게 하면 저도 그림으로 성공하고 약에서 벗어나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약순 씨는 이런 문제를 들고 황심소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실수 하나 했는데 그럼요. 그거 이 하나는- 회사가 망하는 지금 지름길로 내가 이 회사를 터닝시켰구나 라는 자책을 가지게 됐을 거예요. 네, 네. 제가 준비가 안 됐는데 그렇죠. 괜한 자신감으로 그렇죠. 한다고 그랬구나. 해서 예. 피해를 주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한 이틀을 알아놓았어요. 이틀을 알아놓았어요. 다행이네요. 30시간을 잤어요. 30시간을요. 그렇군요. 괴로워서. 약순 씨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주신 약을 먹으면 치료되리라 믿고 약을 무려 6, 7년 동안 꾸준히 먹어왔어요. 약을 먹지 않으면 뭔가 잘못한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또한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성공해야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해야만, 그렇게 살아야만 잘 사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불안과 두려움을 쉽게 느끼는 예민함, 작심삼일, 다른 곳에 끊임없이 관심을 돌리고 일에 집중할 수 없는 산만함, 어떨 때는 정말 모든 걸 잘할 수 있다고 느끼며 에너지 넘치게 살면서도 산만함을 보이는 모습, 또 어떨 땐 아무것도 해내지 못할 거라며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자책하는 모습. 사실 이 모든 것은 약순 씨가 가진 성향인 M자형의 모습이었어요. 네. 제가 약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닌데 이
제가 하도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약을 병명은 막 거의 다양하게 주는데 약을 주는 거를 공통으로 항상 빠지지 않고 주는 게 콘서트하고 아빌리파이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거 약방의 감초처럼 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줄 때 이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는가를 봤더니 이 사람이 멀쩡하고, 특히 M자형에 있는 사람이 멀쩡한데 자기가 집중을 못하고 지속적으로 일을 못하고 하다라고 하면 대개 주는 게 콘서트예요. 그런데 또 이 M자형이 자기가 뭔가 좀 발작적으로 미친 지랄 같은 짓을 간혹 하고 그런다라는 또 증상을 이야기하면 꼭 들어가는 게 아빌리파이정이에요. 그래서 집중력도 가지면서 미친 지랄도 안 하면서 웬만큼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는 콘서트와 아빌리파이정을 두 개를 복합으로 처방해 준다는 놀라운 규칙성을 정신과에서 처방전을 쫙 가지고 어떨 때 처방하냐면 병명을 뭐로 주느냐 상관없이 정상에 그렇게 처방을 한다는 놀라운 칵테일 요법의 비법을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두 가지 문제를 다 의사한테 이야기했다는 거죠. 맞아요. 진짜? 네. 세상에. 제가 얼마나 뭐 이렇게 그 사회생활 할 때 뭘 무서워하고 그렇죠. 문제가 많고 그렇죠. 변덕이 심한지를 그렇죠. 많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게 지랄 발작하는 거로 진환이 되고 그게 아빌리파이정으로. 그거의 부작용이 뭐가 되느냐 하면 여러 가지 과대해서 자기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은 계속 있게 돼요. 그런 생각, 그것 때문에 본인이 조그만 실수를 했는데 내가 이 회사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구나, 이 민폐를 끼친 걸 어떻게 해야 돼, 그걸 감당을 내가 다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힘이 빠져가지고 30시간 자지 않고서는 본인이 꼼짝도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차게 됐다는 거. 그 일이 아빌리파이정을 복용해서 일어나는 부작용이라고는 본인 생각해 봤어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오히려 그럴수록 약을 먹어야겠다. 그렇죠, 그렇죠. 누구에게도 말 못할 나의 고민, 누구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나의 고민, 나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에 대해 무조건적인 지지와 위로를 받고 싶은데 내가 지금 겪는 문제를 속 시원히 해결하는 방법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에 대해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또 아무것도 나에 대해 모르는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나의 마음을 정리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하지만 상담을 받기에는 너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어디에서 믿고 나의 마음의 아픔을 무작정 털어놓기에는 불안하기만 하다면 안심하고 신청하세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약순 씨가 보이는 모습을 증상으로 보면서 조울증, ADHD, 사회불안장애 등 많은 병명을 붙이고 다양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해 주었죠. 콘서타, 아빌리파이, 프록틴 캡슐, 리튬, 쿠에타핀, 속시틴. 사실 약은 환자가 보이는 증상만을 잠시 가라앉혀서 마치 정상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뿐임에도 그분들은 눈앞의 환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라는지는 알지 못하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자신을 더욱 잘 드러낼 수 있는지를 모른 채 그저 환자를 멍하게 기계처럼 아무 생각이나 마음이 들지 않게끔 열심히 약을 처방하면 그 환자는 잘 살 것이다 하고 믿으니까요. 2년 되시고 그리고 이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는 거예요? 그냥 약을 받을 때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건가요?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상담하고 약 받고.
어유, 그래도 이 원장 선생님은 시간을 많이 써주시네요. 짧을 때도 있어요. 잡을 때 있어요. 어떨 때요? 제가 그냥 할 말이 없을 때. 할 말이 없을 때. 잘 들어주세요. 네, 본인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본인이 별로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짧게 끝나고. 네, 맞아요. 제가 이제 인간관계나 뭐 회사 생활 그런 거 얘기를 하면은 네. 그래도 잘 지내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분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요? 네. 네. 상담 받고 30시간 잔 다음에 엊그제 다시 가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또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분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래서 일단 제가 어떻게 해결을 했다라고 했을 때 네. 일단 들어주셨고 그렇게 자기 실수한 거에 대해서 본인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 같은 거 지금까지 혹시 받아보신 적은 있으세요? 예전에 제가 제 진단명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네. 사회불안장애 또 있다고 하셔서 저는 그때 들었던 걸로 내가 사회불안장애가 내가 사회불안장애라는 병을 가지고 있어. 있으니까 과하게 걱정하는 거겠지. 그렇죠. 사람들이 자기가 뭐 예민했었던 아니면 이 M자 성향의 사람들이 조직에서나 인간관계에서 과도하게 긴장하고 힘들어하는 거를 DSM의 병이라고 만들어서 이름을 하나 넣는 걸로 갑자기 전 세계 사회불안 장애, ADHD 병에 걸린 인간들이 막 생겨나고 전 세계에 있는 정신과 의사들이 병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근데 제가 사회불안장애라는 진단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네. 그렇지만 여기 왔을 때 진단명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렇죠. 지가 그 이름을 붙이는 건 나는 너에게 꽃이라 이름 불러줬을 때 넌 나에게 다가왔다. 그 수준인데 그러니까 진단명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를 그분은 자백을 하신 거죠.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그럴 때. 안 하셨어요. 너무 착하셨어. 그렇죠. 본인이 20대 초반부터 이형 조울증, 공황장애, ADHD 그냥 지금 내가 힘드니까 별로 신경 안 써. 그냥 의사쌤도 이제 진단명이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행복해지는 게 중요한 거라고 하니까. 그 의사쌤은 리얼의 원단이시네요. 진단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행복해지는 게 중요하다라면 행복하세요.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내가 왜 사는가? 행복, 건강. 그랬죠. 아침마다 콘서타, 프락틴 캡슐, 속시틴을 먹고 저녁에는 쿠에타 편정, 아빌리파이정, 리튬. 본인 정신분열, 우울증, ADHD 이런 진단명과 관계없이 본인은 우울증, 정신분열증, ADHD 이거 복합으로 되는 저렇게 약을 먹고 지금도 살아 계셨다는 게 난 신기하네요. 그런데 약순 씨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부모님의 예쁜 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착한 환자, 남자친구의 예쁜 여자친구 등으로 살아왔어요. 그렇게 나를 지우고 남을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그림으로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지요. 자신의 엉뚱하고 감성적이고 차별화된 모습을 더욱더 찾고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고생시켰다며 자신을 질책하고 자책하는 마음에 성공하고 싶었던 걸까요? 지금은 정신과 원장님께도 너무 고마워하고 있어요. 제 정신과 원장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ADHD 약을 주고는 있지만 병명은 여기서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게 대체 뭔 말이에요? 내 병명하고 관계없는 약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내가 니를 ADHD 약은 주지만
너를 ADHD 환자로 대하는 건 아니야. 그냥 땡땡님은 그냥 멋지고 이쁜 아가씨로 내가 그냥 대하는 거야. 지금 이 뜻이에요. 대체 이 말은 무슨 뜻으로 땡땡님은 받아들이셨나요?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본인은 그러고 보니까 자기한테 일어나는 거를 상당히 자기를 자책하고 자학하듯이 받아들이는 건 되게 잘하시고, 자기 자신에서 일어나는 거를 아주 긍정적으로 자신의 삶에 있어 슈퍼 울트라 포지티브한 게 받아들이는 것과 반대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이런 거네요. 내가 사회생활을 할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데에 내가 맞춰서 살아야 돼. 그것이 올바른 길이야 라는 마음으로 사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약순 씨가 약에서 탈출할 수 없는 굴레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걸까요? 약순 씨는 10대 때부터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고립된 마음으로 살아왔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도통 모르겠고,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누구도 나를 신경 쓰거나 바라봐주지 않아서 내가 존재하긴 하는 건지 모르겠고, 공부든 다른 어떤 것이든 잘할 수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지우면서 투명한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주위 사람들이 너무 무섭거나 두려웠고요.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길이 없으니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었죠.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